경남 합천의 정씨 종가에서는 오랜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300년 넘게 이어온 가문의 혈맥과 함께 남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불문율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딸 민정은 35이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고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정재만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정씨 종가는 적막했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집안은 텅 빈 듯했죠. 거실에는 첫째 정태식과 둘째 정태성 그리고 막내딸 민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족 변호사인 김석준이 봉투를 뜯으며 말했어요. 세 남매는 각자 다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당연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태성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민정은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첫째 정태식에게는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 25억 원을 상속한다. 둘째 정태성에게도 동일하게 25억 원을 상속한다. 태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막내딸 정민정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안방에 있는 오래된 미싱 한 대를 물려준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태식과 태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고 민정은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예, 그게 전부입니다. 고인께서는 그것이 민정의 몫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태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참. 민정이는 워낙 효녀니까 그런 뜻이신 것 같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향하는 민정의 뒷모습을 보며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형, 이게 맞나? 아무리 그래도 미싱 하나만. 조용히 해. 아버지 뜻이시잖아. 민정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미싱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었죠. 20년도 넘은 그 미싱은 이제 민정의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했어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허무함만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민정은 단 하루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목욕, 심지어 대소변까지 모든 것을 돌봤죠. 오빠들은 어땠을까요? 태식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연애 2~3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나마도 돈이 필요할 때였죠. 태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며 명절 때만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정작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핑계만 댔어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결국 아버지의 치료비는 모두 민정 몫이었습니다. 한복집에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지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텨왔는데 돌아온 건 낡은 미싱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정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과 태성은 일찍 짐을 쌌어요. 각자 서울과 부산으로 돌아갈 채비였죠. 민정아, 우리 이제 올라간다. 태식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민정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태성이 어색하게 덧붙였죠. 뭐, 아버지도 나름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너는 워낙 효녀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맞아. 돈이 다가 아니잖아. 아버지 마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태식도 맞장구 쳤어요. 민정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그런 민정을 보며 더욱 어색해했죠. 그럼 연락하고 지내자. 아버지 제사 때 보자. 차에 올라탄 오빠들이 떠나는 모습을 민정은 창가에서 지켜봤어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죠. 오후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민정아, 상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야겠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도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유원장 이야기는 이미 동네에 퍼진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가 딸을 생각해서 미싱이라도 남겨줬잖아. 맞아. 요즘 세상에 효녀가 몇이나 되겠어?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1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버지를 돌봤는데 그 대가가 낡은 미싱 하나라니.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미싱 앞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미싱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발을 굴려보니 바늘이 상하로 움직였죠. 이게 내 전 재산이구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도 민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싱으로 한복을 만들어 파는 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민정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미싱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전에는 한복 바느질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10년간의 헌신이 미싱 하나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오후 민정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가 민정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시골 한복집은 적막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그 낡은 미싱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들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바느질하는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실 거라고 오빠들과 똑같이 대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원장이 모든 걸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민정은 이 집안에서 그저 효녀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었죠. 오빠들은 각각 25억씩 받았는데 자신은 미싱 하나. 그것도 이미 20년도 넘은 낡은 미싱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민정의 손이 멈췄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정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민정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긴장한 것 같은 톤이었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고성주라고 합니다. 민정은 순간 당황했어요. 갑자기 서울에서 변호사가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죠. 무슨 용건이신지. 혹시 정재만 회장님의 따님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고성주 변호사의 목소리에 미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실은
제가 합천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토지 정보를 추적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성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고인께서 본인 명의로 구입하신 땅이 있는데 그 위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땅을 샀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정민정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요? 민정은 더욱 놀랐어요. 자신 명의로 된 땅이 있다니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네. 고인께서 10년 전쯤에 구입하셔서 따님 명의로 등기해 놓으셨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고성주가 말을 멈췄어요. 문제가 뭔데요? 그 땅이 곧 발표될 정부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은 혼란스러웠어요. 10년 전이면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죠. 그때 자신 몰래 땅을 사서 자신 명의로 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으신가요? 내일 오후에 합천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 명의로 해둔 땅이 있다니. 그것도 10년 전의 말이죠. 그날 밤 민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오빠들이 알고 있는 일일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만 알고 있던 비밀일까? 다음 날 오후 고성주 변호사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고성주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고성주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이걸 보시겠습니까?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분명히 정민정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위치는 합천군 가야면의 논밭이었죠. 이 땅, 정말 제 명의인가요? 네. 10년 전에 정재만 회장님께서 구입하셔서 바로 따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셨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말 자신 명의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고성주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곧 발표할 예정인 합천 신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예정지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신산업단지요? 네. 그곳에 대규모 반도체 부품 공장과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발표되면 땅값이 현재의 몇십 배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민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고인께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글쎄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하지만 민정은 문득 기억났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군청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죠. 퇴직 후에도 동창들과 자주 만났었고요. 아,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공무원이셨어요. 혹시 그때 인맥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땅은 곧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정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생각해서 이런 준비를 해두신 걸까요? 그렇다면 유 원장의 미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 다른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고성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직은 다른 분들께 알리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섣불리 알릴 필요는 없었죠. 고성주가 떠나고 나서 민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두신 걸까요? 그날 밤 민정은 아버지의 유품을 뒤져봤어요. 혹시 그 땅에 대한 기록이나 메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낡은 수첩 한 권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민정이는 끝까지 함께할 아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한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언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민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미싱 앞에서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땅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뉴스에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정부는 오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일대의 대규모 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해당 지역의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니 정확히 민정 명의로 된 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핵심 지역에 말이죠. 민정은 급하게 고성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뉴스 보셨죠? 네,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민정 씨는 이제 억만장자가 되셨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억만장자라니 믿을 수 없었죠. 정말인가요? 현재 시세로 계산해보니 대략 9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민정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90억 원이라니. 오빠들이 각각 받은 25억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싱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유산이었고 진짜 유산은 따로 준비해 두셨던 거죠. 오빠들의 눈을 피해서 말입니다. 민정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10년간 자신을 돌봐준 딸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선물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 순간 민정은 아버지의 진심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미싱 하나만 물려받았다고 서운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오빠들보다도 자신을 아끼고 계셨던 거죠. 뉴스가 나간 후 민정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받지 않았어요. 누구인지 뻔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예상했던 대로 태식과 태성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평소에는 연애 두세 번밖에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뉴스가 나자마자 바로 내려온 거죠. 민정아. 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뉴스 봤어? 태성도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어요. 이게 정말이야? 내 명의로 된 땅이 신산업단지에 포함됐다고? 민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태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님이 연락 주셔서 알게 됐어요. 태성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일이잖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사둔 거야. 민정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사두신 거예요. 태식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 소리야? 아버지가 그렇게 큰 땅을 너만을 위해서 샀겠어? 분명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산 거야. 그러게 말이야.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태성도 흥분하며 말했어요. 민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이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태식이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아, 우리가 형제잖아. 이런 큰일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지. 맞아. 법적으로는 내 명의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야. 태성도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오빠들,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 돌볼 때는 어디 계셨나요? 순간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뭐라고 하셨죠? 사업이 어렵다.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면서 한 푼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태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어. 지금 생각해보니 미안하다. 맞아.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태성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땅값이 올랐으니까 갑자기 형제라고 하시는 건가요?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너를 형제로 안 봤다고? 유 원장 읽을 때는 뭐라고 하셨죠? 효녀니까 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태성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으니까. 결국 돈이 문제였구나. 민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좋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우리 보고 무릎 꿇고 빌어. 그래,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됐어? 민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빠들, 이제 그만 가세요. 뭐? 태성이 놀라며 물었어요. 전 더 이상 오빠들과 이야기할 게 없어요. 법적으로도 제 땅이고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사두신 거예요. 태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형제인데. 민정이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제였다면 아버지 병수발할 때 도와주셨어야죠. 형제였다면 병원비라도 같이 내셨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어디 계셨나요? 두 오빠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민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90억 원이 생겼다고 형제라고 하시는 건 웃기지 않나요? 태성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민정아, 정말 이럴 거야? 우리도 가족이잖아. 민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유원장에서도 확인했고요. 그날 밤 오빠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죠. 며칠 후에 또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민정은 그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빠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생각해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고성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 형제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상 명확히 정민정 씨 명의로 되어 있고 고인께서 생전에 증여하신 거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겠죠? 네,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거죠. 그 후 며칠 동안 오빠들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동네 어른들을 통해서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민정아, 그래도 형제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어때? 너무 많잖아.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식과 태성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정아,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민정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변호사가 있어요. 고성주 변호사님이요.
그날의 만남은 길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민정의 소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오빠들 측 변호사도 딱히 할 말이 없었죠. 형제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태성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민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빠들이 먼저 저를 가족에서 제외시켰잖아요. 이제 와서 형제라고 하지 마세요. 그 후로 오빠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네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조금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은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정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민정은 결심을 했어요. 그 땅에 특별한 건물을 지으리라고 말이죠.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가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성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땅에 여성복지관을 짓고 싶어요. 여성복지관이요? 네. 저처럼 가족들로부터 소외받은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고성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돈은 별로 못 버시는데요? 민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진짜 선물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그날부터 민정은 여성복지관 건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어요.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고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달 후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합천군의 정씨 종가 여성복지관 건립 예정. 기사를 본 태식과 태성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화가 아니라 당황한 표정이었죠. 민정아, 정말 복지관을 짓는다는 거야? 네, 이미 허가도 받았어요. 태식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왜? 그 돈으로 얼마나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 민정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쓰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태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도 조금은 안 돼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아버지가 저만을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뜻대로 하겠어요. 오빠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1년 후 정씨 종가 여성복지관이 문을 열었어요.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은 여성들, 홀로 부모를 돌보는 딸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태식과 태성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죠. 민정이 개관사를 하며 말했어요. 이 복지관은 저희 아버지 정재만께서 딸을 위해 남겨주신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민정은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했다고 느꼈습니다. 복지관 한쪽 벽에는 작은 명판이 걸려 있었어요. 당신들이 지우려 했던 존재가 이 집안의 이름을 지킵니다. 마이너스 정민정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민정은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했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천국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죠. 미싱은 여전히 안방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싱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담은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민정은 미싱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보람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몇 년이 지난 후 정씨 종가 여성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고 민정의 이야기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태식과 태성은 가끔 복지관 앞을 지나가곤 했어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죠. 여전히 미안함과 후회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많은 여성들을 도왔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을 찾은 한 여성이 민정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서로 도운 거죠. 그날 저녁 민정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가 주신 선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정은 그 미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싱은 이제 복지관 한쪽 전시 공간에 놓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싱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낡고 초라해 보이는 미사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민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민정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었죠. 정씨 종가의 이름은 이제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한 여성의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